참석 9명으로 총 119명이 참석하여 총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5항에 위거 제주화법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24년 제주 화북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를 했으며 현재 24년 6월 제주 화북주택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고요. 청산 예정일은 25년 6월로 청산 예정일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공 및 입주 일정은 공정률에 따라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출보고입니다. 토지 매입비 124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130억 8,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축비, 직접공사비 333억 5,400만 원, 각종 인입비 3억 4천, 미술장식품 설치비 2,200만 원, 철거 및 부지 조성 9,900만 원, 설계비 5억 4,400만 원, 감리비 4억 600만 원, 청량비 3,200만 원, 기타 용역비 5억 200만 원, 타절 합의금 8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361억 4,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판매비, 모델하우스 부지 1차료 6,500만 원, 모델하우스 건립 및 건축 해체비 4억 4천만 원, 모델하우스 운영비 2천만 원, 광고 홍보비 6억 6,300만 원, 분양 수수료, 근린생활시설 포함 1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판매비는 27억 9,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부대비, 신탁 수수료 3억 8,700만 원, 조합 운영비 7억 7,600만 원, 업무 대행비 36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8억 4,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보유세 1,570만 원, 농지전용 분담금 5억 7,7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금융비, 중도금 대출이자 30억 2,700만 원, 대출 관련 비용 1억 2,800만 원, 기타 800만 원을 포함하여 73억 8,400만 원을 사용하였고요. 24년 6월 24일 기준 날짜입니다. 총 사용한 금원은 648억 6,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집행 예정 금액입니다. 토지 비용은 다 집행되었고요. 다음 건축비, 직접 공사비 137억 7,300만 원, 추가 공사비 60억 5천만 원, 각종 인입비 7억 6천만 원, 미술장식품 설치비 100만 원, 상하수도 부담금 5억 6천만 원, 설계비 1억 1,900만 원, 감리비 2억 1,800만 원, 청량비 4,800만 원, 기타 용역비 1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건축비는 216억 3,900만 원이 예정 집행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판매비는 분양 수수료, 잔여 부분입니다. 6,7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일반 부대비, 신탁 수수료 6,600만 원, 입주 관리비 1억 8,800만 원, 조합 운영비 1억 500만 원, 업무 대행비 3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 부대비는 7억 2,800이 지출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제세 공과금은요. 학교용지 분담금 6억 6,500만 원, 보유세 1억 3,200만 원, 보존등기비는 일반 분양 세대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4억, 예비비 6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제세 공과금은 18억 6,400만 원이 지출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금융비는 현재 나가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13억 1,500만 원, 기타 40만 원, 유동화 대출 수수료 1억 300만 원, 유동화 대출 이자 6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금융비는 20억 3,800만 원이 지출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전체 지출 예정 금액은 263억 3,800만 원이 지출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보고입니다. 분담금 수입입니다. 분담금 수입은 계약금 101억 4천만 원, 중도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각 78억 300만 원, 중도금 7회차는 잔압 부분입니다. 잔압 부분이 현재 수익으로는 71억 8,400만 원이 수익으로 잡혔고요. 추가 브릿지 잔압분 세금 1억 3,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해지금 7억 6,300만 원, 기타 이자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024년 6월 24일 기준으로 총 수익금은 650억 5,6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요. 자, 수입하고 지출 비교해 보시면 수입이 650만 5,600만 원, 지출이 648억 6,600만 원, 기준일이 2024년 6월 24일입니다. 기준일까지 현재 유보금 포함 통장 잔액이 1억 8,900만 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여 수입입니다. 조합원 잔여 수입, 중도금 7회차 6억 1,870만 원, 추가 분담금 지금 이제 안건에 올라와 있는 8회차입니다. 42억 2,500만 원, 잔금 13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액은 181억 5,800만 원이 예정 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잔여 수입으로는 일반 분양에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에 이제 잔여 세대 15개 호실 72억 2천만 원, 근린생활시설 9억 포함하여 81억 2천만 원이 잔여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지금 이제 수입을 통괄적으로 보면요. 통장 잔액 1억 8,900, 조합원 잔여 수입 181억 5,800만 원, 일반 분양 잔여 수입 81억 2천만 원, 기타 500만 원을 포함하여 264억 7,300이 향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도급계약이 변경이 되어 도급계약 100%가 531억 7,800만 원입니다. 정감이 60억 5천만 원이 정감이 되었고요. 이제 공사비 80%까지 지급해야 될 금액이 425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3월까지 지급분 34억 5,900만 원을 4월 22일 날 공사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 집행 총액이 333억 5,454만 1,624원을 집행을 했고요. 준공 80%까지입니다. 준공 80%까지 공사비 집행 금원이 91억 8,825만 4,980원을 집행 예정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이후 유보금 20%가 있습니다. 20%가 106억 3,569만 9,151원이 준공 유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향후 기성금 집행 현황입니다. 14회차, 15회차, 4월입니다. 5월 청구분입니다. 28억 700만원. 그리고 5월달 기성 6월 청구분입니다. 21억 2,700만원. 합계 금액 49억 3,400만원이 현재 일성건설에 미지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기성분, 7월달 청구분입니다. 31억 9천만원이 청구될 예정이고요. 향후에 이제 8월달 청구죠. 10억 6,200만원을 청구를 하면 이제 준공까지 청구된 금은 91억 8,800만원이 저희가 이제 조합해서 일성건설로 준공 전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금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 현장입니다. 현장 보시면은 필로티 지하주차장인데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부분에는 지금 하수라든지 밑에 기반시설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보조 2층을 깔아놨고요. 이제 이승우 차장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 뒤에는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도 부분입니다. 보도 부분에 호수 부분 공사까지 완료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에 보조 2층까지 다
현재는 지금 군데 조경공사까지 완료된 부분까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경 부분까지 완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탈퇴 부분입니다. 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를 거쳐 14분의 조합원 탈퇴를 보고드렸으며 24년 3월 13일 백칠동 304호입니다. 자진으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 조합원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 탈퇴는 15분이 탈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조합장님과 제시 탈퇴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납부된 금원은 조합으로 기속이 된 부분이고요. 중도금 무이자 금액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50% 금액이 납부가 되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고요. 향후 진행 사항은 이제 합의서 및 내용 증명 미이행 시 변호사를 통해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 운영 계획표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일성건설 건축공사, 그다음에 각종 이제 기계 설비, 토목 이런 게 총괄적으로 합해지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 부분은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제 일성건설의 예정 공정표가 있으니 현재 이제 저희 조합에서 향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발생되는 일을 다음 장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요, 총 6가지 구분으로 분류를 했고요. 조합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일반 분양 자녀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판매,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공 이제부터 준공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착수 신고, 확정 청약, 입주 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 착수 신고는 지난 목요일에 착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착수 신고를 해야만 확정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착수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놨습니다. 다음 준공 업무입니다. 업무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생성을 해야 되고요. 원시 취득,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로 인한 확정 토지 소유권 보존의 건이 있고요. 부동산 신탁 등기 및 기부 체납, 신탁 등기된 토지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이속, 각 세대별 대지권 부여가 있고요. 조합원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수분양자에 대한 일반 분양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자 대표를 선정해야 되는 게 준공 전에까지 업무입니다. 그리고 청산 업무가 있고요. 조합 청산, 해산, 총회를 결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청산인을 선정해야 되고요. 다음 청산 동의, 채무 변제, 자녀재산 분배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날부로 이제 청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청산 이후에는 개발 분담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개발을 하기 전에 토지와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토지를 지가 상승분을 계산을 해서 그 지가 상승분의 요율을 곱해서 분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격이 얼마나 올지 책정을 할 수가 없어서 주택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준 일자가 조합이 청산이나 해산되었을 때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5월별 세부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8월입니다. 6월달은 갖고 7월달 부분에는 이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합에서 실제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 분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주 지원 대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다음 9월달 도면을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 확정된 도면으로 청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정 청약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조합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를 개발을 완료했을 때 이제 그 개발을 완료한 필지를 청약을 하게 되면 필지가 하나를 생깁니다. 여러 개 필지를 하나로 다 모은다. 그리고 개발한 면적이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물론 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면적하고 위치하고 지분을 확정시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사전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 잠시 앞서 설명을 한 가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사전 방문은 입주 지정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를 해라고 주택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24년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를 하겠다고 이미 공표가 되어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월달 입주자 사전 방문이 있고요. 다음 준공 회계 실사 사전 준비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조합원 간의 토지를 신탁해야 되고요. 입주 지정일을 공표해야 됩니다. 그게 10월달 업무고요. 다음 11월달 준공 서류 접수 및 보완을 실시해야 되고요. 회계 실사 사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조합원의 대지권을 부여합니다. 확정 청약이 되고 나면 필지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 필지를 조합원들 전유분의 비율로 맞춰서 대지권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지권을 부여하는 게 확정 청약이 끝이 나고 지분이 한 필지로 맞춰지면 조합원들 개개인의 대지권을 부여한다는 게 10월에서 11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준공이 나고요. 사전 입주가 승인이 나는 부분입니다. 승인이 남과 동시에 회계 실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공동주택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조합원 사전 입주 및 사후 입주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25년 1월 회계 실사를 완료하고 보무사를 선정하여 원시 취득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시 취득 가격이 결정이 되면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해당 호실에 원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조금 빠르면은 12월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소유권이 오롯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5년 2월 청산 및 해산 준비를 하고 25년 6월 청산 및 해산 총회를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분담금 잔금 납부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23년 12월 27일 정기총회 제2호 안건 추가 분담금 승인 및 납부의 건이 가결되었으면 제3호 안건 공급계약서 변경의 건이 가결이 되고 조합원이 부담하는 재원을 잔금과 함께 납부 계획을 세웠으나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재원 및 금융 재원이 부족하여 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 분담금 세대당 2,500만 원을 8차 분담금으로 8차 중도금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정 근거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7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의결 내용 제1호 안건 분담금 잔금 납부 시기 변경의 건을 의결합니다. (24년 12월 27일) 정기총회 제3호 안건 공급계약서 변경의 건입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도금 8회차 잔압을 2,500만 원씩 총 42억 5천만 원입니다. 42억 5천만 원은 중도금 8차를 넣을지 아니면 잔금에 포함시킬지 그 부분을 향후 시공사 기성지급 협의 조율로 분담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급계약서 작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분담금 2,500만 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2024년 6월 작성된 변경 공급 계약서입니다. 입주시 잔금 안에 8차 분담금이라고 책정이 아니죠. 8차 분담금이라고 했던 2,500만 원이 자금에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중도금 8회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고요. 납부일은 24년 7월 14일로 조합과 조합회의를 통해서 납부 일자를 공표를 했고요. 세대당 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2,500만 원, 그리고 잔금은 그대로 공급 계약서에 있던 4천 기준으로 잡으면 1억 1,710만 원, 1억 1,700만 원 4천 기준으로 잡으면 2,500만 원을 제외하고 입주시 잔금은 9,210만 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2024년 2월 작성된 변경 공급 계약서는 수정, 변경 없이 8차 중도금을 총회 추인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급 계약서를 대로 작성을 하고 공급 계약서 변경의 건을 또 총회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인을 받아서 또 납부 방법에 대해서 납부 일자를 또 총회를 해야 되는 부분을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이 총회에서 가결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2호관건 잔금 선납 할인 적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공사비 및 필수 사업비 부족분 리스크를 줄이고자 잔금을 선납 중도금 1회차 금액 이상으로 하여 사업비 재원으로 확보하고 선납된 금액만큼 선납 조합원들에게 연이자 8%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정 근거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 내용 제2호 안건 잔금 선납 할인 적용의 건을 의결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조합원 분담금이 8차 잔압이 2,500만 원이 있고요. 잔금 선납 부분은 중도금 1회차 부분입니다. 층별로 납부될 금액이 조금은 틀리고요. 잔금 8차 잔금 2,500만 원 1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차 잔압 2,500만 원, 잔금 선납 4,261만 원, 합계금액 6,761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8차 잔압 잔금 선납 부분을 포함하여 선납일 기준으로 연 8% 이자를 1할로 계산해서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전체 부분을 납부를 또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1층 9,283만 원, 2층 1억 39만 원, 3층 1억 2,001만 원, 4층 1억 1억 1,710만 원. 이 부분은 납부된 그날부터 선납 이자를 8%를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선납 이자라는 부분은 입주시 잔금 납부 기일과 잔금 선납 납부 기일을 일수로 계산을 해서 365로 나눕니다. 나눴던 부분을 내가 납부된 금액만큼 다시 곱해서 준공 후 일수로 환산하여 입주 후 조합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납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차 잔압 2,500만 원 현금 납부, 잔금 선납, 중도금 1회차분 현금 납부입니다. 이 부분은 8차 잔압, 잔금 선납, 그 부분을 납부일 기점으로 해서 연이자 8%를 1월 계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잔금 8차 잔압 2,500만 원 현금 납부, 잔금 선납, 중도금 1회차 대출 실행, 8차 잔압에 대해서는 8% 이자를 드리겠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대출 실행한 것은 조합 사업비에서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8차 잔압 2,500만 원도 대출 실행, 잔금 선납 부분도 대출 실행한다는 부분은 조합에서 사업비로
발생되는 이자는 사업비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8차 잔압 미납 및 대출금 미실행 시에는 입주 시 청구 금원에 대해서 8% 이자가 청구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호항권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 방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비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정 근거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 내용 제3호항권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 방식 변경의 건을 의결합니다. 지난 총회입니다. 24년 4월 13일 날 부국증권에서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 약정의 건을 의결을 받아서 가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국증권에서 잔금 자산 유동화 대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출 한도는 103억, 우리 코스트는 13% 내외, 대출 기간은 8개월 플러스 2개월, 상환 방법은 조합은 납부자금으로 잡았고요. 조금 부국증권에서 자산 유동화 대출 실행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이제 일선건설의 주선으로 한양증권에서 잔금 유동화 대출을 IM을 받았습니다. 정권 주관사는 한양증권이고요. 마찬가지 대출 한도는 90억에서 100억이네. 대출 금리는 올해 코스트 이자 플러스 수수료 13% 내외. 대출 내용은 자산 유동화 조합은 잔금이고요. 대출 기간은 9개월. 여기 한양증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0.5%가 붙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대출이 사실은 전 현장이 비단 우리 현장, 제주도 우리 현장뿐만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다른 현장들도 사실은 자산 유동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는 대안을 하나 만들었던 게 차선책으로 조합은 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은 부국증권으로부터 의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대출 한도는 100억 이내입니다. 100억 이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합원들의 납부금은 총 납부금액이 20%입니다. 한도를 조합원들 납부금액의 20% 정도를 잡으면 약 재원이 100억 재원이 나옵니다. 대출금리는 올해 코스트 7.5% 이내입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 조합원들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 이자 부분은 조합 사업비에서 지출한다는 부분을 안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선 수수료가 1% 있습니다. 합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올해 코스트 금리는 8.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안내장에 오타가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같이 넣다 보니 오타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8개월이고요. 상환 방법은 입주 전 상환이라고 선행 조건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다음 안건 의결 부분은 다 했고요. 조합원들의 질의나 질문 사항을 받으면서 안건에 대해서 또 따로 토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돼야 되는 속기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돼야 되는 게 시공사 연대보증과 조합 연대보증의 120%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법적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올인 코스트 7.5% 내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인 신용 대출입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 0.4%에서 0.2%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6.2에서 1, 2등급은 6.2%, 그 다음에 3, 4등급은 6.4%, 그 다음에 5, 6등급은 6.6% 정도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시기 이전에 제가 준비한 PPT가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만들어봤고요. 자, 우리 지금 상호는 더투레일 제주로 이름은 이제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주가 7월 중순 정도면 문주까지 해서 모든 골조 공사는 완료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골조로 된 구조물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투레일 제주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납부되신 금액을 보실게요. 계약금 여러분들 다 동일합니다. 납부금 계약금 6천만 원 처음에 내셨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3월달에 7차 중도금 10% 내셨어요. 층마다 상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즉 세 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최초에 우리가 가입할 당시에 2018년도 12월달에 브릿지 대출, 개인 신용 대출을 4,50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대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받는 게 싫어서 그거에 우리 총회, 기존 총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납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유예해주겠다는 총회 가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김성원 본부장님이 이제 PPT 자료에 따르면 브릿지 대출 잔압금액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마 명기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출 실행된 거는 중도금 대출 60%가 24년 3월 달부로 모두 기표가 되셨어요. 모두 기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조합원 분들은 대출 실행된 금액은 중도금 대출 60%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브리핑된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재원, 즉 이달까지 하면 아까 조금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이달까지 하면 82% 정도 공사가 도달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5월 말일 기준으로 75.39%가 도달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공사대금 도급금액의 80%만 지급을 하면 나머지 준공시까지 20%에 대한 공사비는 받지 않고 완공을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이달 말일이면 3개월 차의 공사대금 즉 약 92억 원 정도를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총회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중도금 대출 8차 잔압을 예정하고 있다. 즉 얼마래요? 2,500만 원에 지난해 가결됐던 추가 분담금 2,500만 원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 10%를 실행했던 잔압금까지 플러스해서 금액이 층별로 상이하겠죠. 저희 조합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2018년도에 저희가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인가요? 24년 6월입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 할 수 있었었나요? 다시 한번 좀 훑고 가자는 얘기예요. 21년도 11월 달에 돼서야 사업 승인이 났어요. 3년 2개월 만에 승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승인이라는 뜻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뭐가 나왔을까요? 조합 운영비랑 이자 나왔겠죠. 얼마요? 170억에 대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으시겠지만 그 이자 대금을 우리는 그냥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22년도에 6월에 일성건설 만났고요. 여러 현장들 만났었죠. 우선협상 대상자에서부터 기존의 공사 참여원들 뭐 이런 다른 여러 시공사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2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함께 빚져왔던 토지담보대출 99억이 있었고요. 브릿지 대출 약 7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상환을 한 거예요. 언제? 22년도 12월 달에 중도금 대출 1, 2차를 동시기표를 했기 때문에 100억 대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모아진 금액으로 브릿지 대출을 2회에 나눠서 즉 3회차 23년도 3월이었습니다. 브릿지 대출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빚은 우리 조합에 모두 탕감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출이 실행된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그리고 23년도에 5월 달에 실시 도면이 완성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도면도 없는 채로 우리는 공사에 대한 시공사 참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실제 시공하기 위한 도면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적산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일성건설도 6월 달에 적산을 자체적으로 실행했고, 그래서 공사대금에 대한 절충안이 아주 긴 장고 끝에 12월 달에서야 여러분들의 합의를 도출하게 됐고, 11월 정도에 합의를 도출하게 됐고, 12월 우리가 거의 월말 돼서야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12월 달에 추가 분담금 2,500만 원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 6월 달에 6월 말일이면 공사 공정률은 82% 정도가 달성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확정된 거는 81% 정도고요. 실제 공정률은 한 80%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는 입주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는 건물이 지어져야 됐었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이 멘트는 그냥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었습니다. 기회는 버스와 같다.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우리가 여러 차례 기회라는 거에 아마 손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까지 오게 됐고요.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한번 만족을 해볼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조합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를 계속 작년서부터 미팅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더 절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사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사회 때도 설명회 때도 오셨으면 충분히 설명은 이미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접토지주 보상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재해성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또한 임시침사지 사용 또는 이제 인접부지에 돼 있는 이제 거로마을회에서 자꾸 찾아오고 산책로도 만들어달라 이런 문제들을 하천에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방류를 하냐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 문제가 협의에 대한 비용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절충을 해낼 겁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언급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조리조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조리조에 대한 문제는 인접토지주와 연관이 된 건데요.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인접토지주들이 원했던 게 조금씩 더 많아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는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 조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협의 중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의 토지의 등기의 문제입니다. 자, 등기는 23년도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그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는 데까지는 24년도였습니다. 그만큼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정대로 완공이 됐었다면 저는 불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부정거래로 좀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토지는 25필지입니다. 그 중에 18개의 필지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토지거래 실거래 신고 지연 문제, 즉 지연 또는 허위 신고라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18필지에 대한 거는 잘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필지만 남았는데 그것만 잘 마무리되면 18개 필지에 대한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18필지에 대한 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등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거론했던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지가 있으면 외부로 연결돼야 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인 오수공사인데요. 오수공사 완료해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입니다.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자로 완료를 해냈고요. 그래서 오수공사는 이제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우수공사에 대한 진행은 현재 관로공사는 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하천에 방류되는 문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모든 스탠바이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 조합 자체에서는 한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면 소위 말하면 우수에 대한 펌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전기가 인가되기 전까지 전기 가설로 인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킬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적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도로 포장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은 이로써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입주입니다. 입주. 집은 이제 지어졌습니다. 골조도 다 끝났고요. 이제 내부 공사 벽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내부 벽지, 실내 벽지만 남아 있고 가구 문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 방문만 달리면 저희 조합의 그 실내 내부 공사는 거의 다 끝납니다. 실제 공정률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미 킥오프 미팅이라고 합니다. 킥오프 미팅이 뭐였냐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성건설과 우리 조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다 끄집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킥오프 때 반드시 거론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옆사업 부지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옆사업 부지와 경계사면천이라고 합니다. 즉 옆사업 부지와 맞닿는 부분에 대한 경계면천인데요. 제가 이미 이거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였고 2024년도 마찬가지였고 대행사에 대해 수차례 요구를 해왔었고 이행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과적으로는 이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역부지예요. 네, 역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는 이렇게 경계석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옆사업 부지입니다. 이게 115동입니다. 115동 앞에 집안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였습니다. 집안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 면처리에 대한 식재 조성과 또는 펜스 처리라고 합니다. 가시설 펜스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합은 진행이 될 건데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빗물이 쏟아지면 또 흘러내리거나 그러다가 또 무너지겠죠. 그래서 대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이게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비 올 때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자, 근데 왜 비가 왔는데 여기는 고여있고 여기는 안 고여있을까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요 작게 보이는 이 호수가 배수펌프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빠지게끔 우리 단지 내로 다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탕물이지만 어쨌든
뿜어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고요. 지금 강 대표님 혹시 계십니까? 강영우 대표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잠깐만 좀 불러주세요. 강 대표님 잠깐만 그 강단 위로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으신 분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현장에도 가봤고 또 종합자금이 보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에서는 그 2차 부지 쪽에서 흙을 좀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흙 주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메꾸겠다 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쪽에 있는 흙을 장비를 대서 덤프로 끝까지 실어주면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부지 시공할 쪽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장비를 어떻게 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일상하고 일단 어떻게든 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위치는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수 저류조도 마찬가지였고 오수도 마찬가지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조합 자체에서 진행을 했고 비용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작년서부터 요구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5월에서 또 6월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6월 달에도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 좀 정정하겠습니다. 일성건설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일성건설에서 얘기를 한 거는 흙을 옆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토사에 대한 토사를 이제 포크레인을 대서 토사를 뭘까요? 덤프에다가 해서 운임까지 해주면 우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대갖고 이거를 메꿔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일성건설에서 공사비 이거 우리 사업 부지 바깥이에요. 근데 일성건설에서 이거 옆에서 흙만 운반해주면 여기 이렇게 나대지, 즉 평탄화 작업으로 물이 고이는 것까지도 다 공사를 좀 진행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기한이 6월 말일이었어요. 왜? 장비가 6월 말일이면 이제 빠지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 토지를 원복하고 약간 이제 소위 말하면 가계수로도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협의까지 다 제가 일성에다가 부탁하고 해서 이것까지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성건설에서 이 토사 공사에 대한 게 장비가 다 빠지고 나면 과연 이 대행사에서 여기 원복하고 공사하고 가배수로까지 다 해줄까요? 저는 솔직히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총회에서 대표님한테 지금 확답을 듣고 싶어요. 확답을 듣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행됐으면 좋겠는데 이행되는 건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확답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다 돼가는데. 조합원님, 네. 아니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러시겠어요. 아니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우수도 그렇고 조합장님 물론 조합 지금 저쪽이 노력하고 있다. 아니 2차 쪽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1차에서 자금을 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계하기로 했고 그럼 저희는 일을 안 했나요, 조합장님? 조합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일을 안 했나요? 제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조합에서 했다고 조합에서 다 했다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저희 보고 한 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옆사업 부지가 지금 뭐 대행사 대표님이 내일이 말일이잖아요. 조합원님, 제가 뭐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업무를 다 보고 있고 저희가 거기 다 만나서 지주들 만나서 설득하고 지금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 길을 50cm만 더 늘립시다, 1m만 더 늘립시다 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찾아가서 만나고 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게
2단지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2단지에 1단지 일성건설 그 업체들이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자재도 갖다 놓고 무단으로 다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시에서 알게 되면 무단 점유에 사전공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2단지 조합장들 이사들 설득해서 그 조금만 놓고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때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건 물론 일성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거기 흙을 갖다가 착공기에도 안 넣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저희 마음대로 갖고 와갖고 저기다가 대매호라 할 수가 그 불법입니다. 사전 착공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 일성에다가 그렇게 일성의 2차장이 처음에는 저희한테 흙만 주면 갖다 메울게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저한테 했고 최근에 만났을 때 저희 보고 장비가 나가니 저는 이런 소리를 또 안 했고 흙을 실어다 주면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했어요. 저하고 본부장 있는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조합장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지금 흙을 갖다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시공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조금만 먼저 사전으로 흙을 빼갈게. 어차피 너네 흙 지워야 되는데 이거 비용 들어갈 거 우리가 비용 들여서 조금 옮길게.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누군가가 신고로 이거 사전 착공했다. 착공이 안 되는데 사전 착공했다 시에다가 신고를 하면 이건 경찰관이에요. 사전 착공은 요새. 누가 그걸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어디 밖에서 돈 주고 흙 사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시공사 아마 다음 달 중순쯤 되면 결정이 났던데 이제 2단지에도 시공사서 선정만 되면 이거부터 하려고 흙부터 좀 우리가 이쪽에 갖다가 좀 어차피 메워야 되니까 갖다가 메우자라고 그 하청업체 지금 그 토목할 업체랑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토목업체가 대반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 지금 못 건들면 안 된다. 지금도 회수 많이 해놨는데 이거 사전 착공 문제 걸리면 심각합니다, 대표님. 누가 책임지고 그 흙을 옮기겠습니까? 저희도 옮겨드리고 싶죠. 왜 1단지도 저희 사업장이 2단지도 저희가 다 그 업무에 관한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저희한테만 뭐라 하시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하기는 할 거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2단지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2단지가 공사를 안 한다면은 저거 누가 저가 뭐 제 돈으로 가도 메꾸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흙을 함부로 팔 수가 없다. 이미. 그래서 2단지가 사업을 안 갈 것 같으면 저게 문제가 되겠지만 합니다. 가고 물론 지금 장마에 저거 쓸려내릴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빨리 처리해 보겠습니다. 저가 계속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2단지 곧 저희가 지금 2단지 업무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2단지 대환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이나 지금 저희가 뭐 시참하고 뭐 이런 거 다 받아놓고 견적도 다 받아놓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뭐 이런 일정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지금 조합장이 이번 주에 회의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 들어오시면 이사회 하고 총회 해갖고 시공사 선정하자고 최대한 빨리 가자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거 안 하시면 합니다. 아니 원래 이거는 일성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하북 2단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성은 저 위에 가지고 마무리를 예, 조합원님 잠시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2단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화북 협동조합에서 인허가는 맞습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 때문에 착공료는 아직 착공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장비가 돌아간다든지 흙을 뭐 벌개를 제거한다든지 나무를 뺀다면 사실은 착공을 안 하고 행위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단 이 부분 그 일성건설의 이제 통목부 차장 그리고 조합장님한테 작년에 수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이제 비단 이제 6월달, 5월달 부분에 요 자갈 있는 부분이 이제 자갈 있는 부분이 이제 도로가 성토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대지에 고이는 거 저도 조합장님 비 온 다음 날에 이거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비 안 고이게끔 하나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예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도 보고 현장 가서도 계속 체크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 일성건설 조합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성건설에서 지금 이쪽으로 장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향후에 들어갈 거냐? 2단지 부분에서 이단지 부분 이쪽에서 길러내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최초에 이제 일성건설 차장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나중에 준공이 나게 되면 물이 부시보다 낫다. 그러면 물이 고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 이제 준공이 이제 올 12월이죠. 11월 안에는 무조건 완료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비가 처음 와가지고 물이 고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법적으로는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 대상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인허가의 어떤 페널티 조항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성이 아니고요. 일성이 아니고 협동주택입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일성건설 차장하고 조합장님께 제가 조합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7월 5일까지 비가 온다니 마르고 난 다음에 최소한은 여기에 물이 안 고이게끔 하겠다. 이 부위가 이제 협동조합 주택의 이제 토목 도면을 보면 이 부위가 성토부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성토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차 다시 파낸다거나 뭐 절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 최소한은 물이 고이는 현상은 맞겠다. 근데 지금 비가 왔으니 비 온 가운데 당장 내일까지 해라면 어쩔 수 없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 비가 오기 전까지 이번 비가 많으면 방법을 만들어서 억을 메우겠습니다. 최소 비가 안 오게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이러한 에러점이 저희가 사업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비단 협동주택 이제 이사님하고도 그쪽에도 집행부가 있죠. 그리고 다시 거로지역주택조합, 거로사거리 지역주택조합 그쪽에도 임원분이 똑같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등반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할 거, 두 번 얘기할 거 한 번만 하고, 세 번 얘기할 거 한 번만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주제를 해서 우수강, 오수강 때문에 조합장님께서 이제 거로사거리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들 같이 좀 미팅을 잡자. 그래서 미팅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역효과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와닿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 자리에 본인들이 가슴에 안 와닿아 있다고 바로 인근 옆에 단지인데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를 다 지원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먼저 하게끔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게끔 협의를 봅시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하면 되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많이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나중에 어찌됐든 정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사는 해야 되니까 이 인근 협의주들 그리고 시공사들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조합장님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 비용으로 오수도 완료를 시켰고 우수도 관로 공사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비단 옆에 단지에서 조금 같이 업무 대행사인데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대행사로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요. 피해가 일단은 눈으로 봐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되는 거 요거 장마가 끝나면 다음 비가 또 많이 올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되게끔 조치를 조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 말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주체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내세우겠습니다. 근데 같은 업무 대행사로서 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단지의 업무 대행사로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에 비단 나오면은 또 해롭지만은 그래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요 교체를 실시간다는 말씀은 흙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안에서 지금 일선건설 물론 조합원들 다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쪽 인근 부분까지는 그쪽에 컨테이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들도 있고
그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실제적으로 주택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의 이제 임원진들이 사실은 알면 서로 끌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밖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살살 한번 해보자.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살살 한번 해볼게. 근데 일성건설에 돌아가는 장비인 줄 알지 뭐 파란 선이 빨간 선이 꺼져 있는 거 아니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이벤트보다 다른 이벤트가 저는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일성건설 처장한테도 이 임기가 끝이면 한번 메꾸는 방법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만들고 해보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장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끔이 끝나고 저게 팀을 메꿔지면은 경사면 체계에 있어서 일정에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단지 내 공사는 여기까지예요. 아까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그 지금 강영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단지와는 별개의 공사로는 맞아요. 맞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공사를 잘 끝냈을 테니 그리고 또 후속적으로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공사가 다른 다른 거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발생이 되지 않는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가 흙이 메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제가 과거를 좀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엽사후지는 계속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부터 공사 착공을 할 때까지도 엽사후지는 이미 착공한다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사업 주체도 협동조합에서 또 이제 일반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됐잖아요. 작년 말일부터. 근데 지금도 시공사 선정이 된대요. 3월 달에도 된대요. 5월 달에도 된대요. 6월 달에도 된대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왜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보게 됐냐면 제 눈높이는 항상 그쪽이었습니다. 여기 동 앞에 내가 입주 세대였으면 어떨까? 또는 내가 110동이면 어떨까? 또는 104동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영호 대표님이 얘기를 하고 빠지셨는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행사가 뭐 업무를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업무는 분명히 했습니다. 했지만 그 눈높이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업 주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조합장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인건비로만 그 금액을 주기에는 과연 이게 올바른 비용 지불일까라는 제 스스로에게 위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이 약속 기한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에 토로했던 거고, 그리고 강 대표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좀 대표로서의 확답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마지막에 우기가 좀 끝나고 비가 소강 상태가 되면 흙을 지원해서 메꿔주신다고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사업 부지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선에 있는 조합장으로서 보는 시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근로자들이죠. 우리 조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차 공간도 일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적재도 또 하고 있고, 또 야적도 일부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좀 수월하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지, 우리 조합에서 임의대로 무단으로 점령해서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아까 강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는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우리 조합원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있다가 질문은 조금 있다가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의 역할은 누차 설명을 하지만 밴드에 공지된 것 좀 제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14일까지 반드시 잔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주와 관련된 거는 10월 12일, 13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전 입주자 점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한 준비를 10월 달 정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은 방법이 첫 번째는 후치담보가 가능한지를 판가름하셔야 됩니다. 즉 조합에서 지금 이제 대출 실행하는 지금 새마을금고 미팅 했거든요. 제가 새마을금고는 후치담보를 유일하게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즉 서귀포시에 있는 산남점입니다. 산남점이 이번에 신용대출에 참여하는 대주단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치담보는 즉 본인의 명의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2월 10날서부터 입주 가능하세요라고 공표를 하는 순간 사전에 준비된 후치담보가 설정이 되면 10월 10날 대출이 가능하게끔 준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사실은 찾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착공이 시공사 선정 이 부분이 조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흙을 가지고 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현재 2단지의 조합의 재원은 지금 그 정도 흙을 사올 수 있는 재정은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노골적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아까부터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불을 안 했나요? 그쪽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업무 대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업무 대행사로서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은 100원을 넘지 말고 120원짜리를 사온다. 어디 가서. 근데 중국산은 사오지 말고 국산으로 사오나. 이러면은 하루 만에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틀 걸리고 3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0원으로 살 그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있고 그러면 물가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변동된 것만큼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비용 중에 그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저렴한 거를 사가지고 온다. 그러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의 도급 금액은 이미 맞출 수가 없는 금액이고요. 근데 말씀 그대로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건설사를 데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난항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조합원님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가 와가지고 도로 부분을 성토를 하기 전까지는 비가 와도 저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만큼 양의 비가 하루 이틀 상간에 오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선건설에서는 부지를 마무리를 시켜야 되니까 부지를 마무리를 도로 부분에 이미 2단지에 있는 인접 토지보다 마감을 지으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웅덩이가 발생이 됐다는 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웅덩이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마감 공사를 하려면 부지에 있는 이제 토사를 넣다 보니까 마감이 높아진 겁니다.
조합원님 그 질의응답을 계속 할 건데요. 이제 그 투표를 하고 또 개표 시간이 있으니 투표를 진행을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러면 그 부분 선포를 하게 되면 선포를 몇 대나 그 예상하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물이 안 보이게끔 이상호 차장하고 협의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그총뭐 담보 대수로 몇 대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아직 계산을 그 이상호 차장하고 같이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엽서 부지기도 하고 지금 허가도 한번 받기도 힘들고 이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역 부지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역 부지 저희 더 트루의 제주보다 더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착공 시작이.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공사 선정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그게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린다 하시면 2년 뒤에 하실 거예요? 3년 뒤에 하실 거예요? 그럼 부기한 연장이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조합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3월 29일 날 옆에단지에 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불과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째 여러 군데 건설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모건설에서는 답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에서도 지정을 좀 해주라 하는 건설에서도 있습니다. 단지 그 건설에서는 총회 거칠 관해가지고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아는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개 회사는 선정을 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대하는 부분이지 조합원님께서 말씀드린 언젠가라는 데는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그 섭섭한 부분이고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트루엘도 하고 이제 필리트리 때부터 계약을 하려는 상황에서 지금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이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업무 대행사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같은 대행사라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미 늦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업무 대행사한테는 약간 반감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금도 공사를 한다 근데 언제까지 한다 말은 안 하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당연히 저희 사업 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 사업 부지가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까지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오늘 이 종회에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하게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행사로 한번 시간 날 오시면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건설회사랑 시공 참여 영향서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걸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공사하는 건축 부분이 지식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들어줬으면 하는 조금만 말씀 좀 크게 해주시면 잘 들려주겠습니다. 일단 건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절차상 아이디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몇 부지 착공을 하는 건 착공 전 어떤 공사 문제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하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지금 도트로엘 부지 내 바로 옆에 그렇게 비가 오면서 물이 많이 고이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그쪽에서 빠져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위생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가 걱정이 되니 옆 조합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이러한 분야를 손 좋지 공사가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옆 부지를
메꾸는 분야는 공사가 아닌 안전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첫 번째, 애기들이 놀다가 빠지거나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완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분, 메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흙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여기서 흙을 가지고 오는 방법만 쓰냐. 자, 이 부분은 착공은 안 됐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여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만약에 시청이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각각의 의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부지에 토사를 끌어다가 메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눈초리가 그 부지에 이 부지에서 흙을 끌어다가 메울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난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차장하고 전체적으로 저기를 다 메웠을 때 계략적으로 토사 물량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7,600가 들어간답니다. 레미콘이하고 덤프트럭 작은 게 14로배입니다. 그리고 큰 거 25톤짜리가 17로배입니다. 근데 아니요, 조합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그 부위 전체를 우리 부지하고 동네별로 맞췄을 때 근데 물 보이는 부분은 저기 부분은 7,200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면 차 한 대가 큰 차로 됐을 때 17루배입니다. 근데 100대면은 117루배고요. 1000대가 들어가야 1700루배입니다. 그러면 약 4,000대, 5,000대 들어가야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메웠을 때는 향후에 그 부지에는 또 흙을 또 파야 됩니다.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단 이 문제가 며칠 안 됐습니다. 비가 보이면 이 부분을 진도 있게 나눠가지고 다음 때는 이 정도의 물이 안 보이게끔 조치를 좀 취해 보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지금이 3시 47분입니다. 50분까지 투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그것만 내면 개인적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면 입주할 때 그러면 15명 지금 탈퇴했잖아요. 그 부분 그 사람들도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출을 우리가 다 봤어요. 1, 2차 동시 개표하면서 15명 거를 그 15명 거를 탈퇴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도금 대출 받았잖아요. 지금 짓고 있고 그 사람들 거는 이미 대출이 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 거. 아 그래요? 그 집을 팔아야 그거에 대해 공사대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15세대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분양이 안 됐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그것도 그냥 우리 조합원 당연하죠. 떠나 조합이겠죠. 조합원님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면 투표 마감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 분양은 마감 짓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부분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우리보다 좀 높게 받았지만 서명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이자도 나가요. 내거안 섞이게 그럼 위에 선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지금 우리가
금액이 그 사람들까지 그냥 이제 컵을 해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분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대한 거 이거 결혼 참여해서 대학금은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거고 이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좀 늦게 나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중도금대출 하나를 갚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자는 뭔가 내가 이자를 우리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분양은 예, 아닌 것만 다. 나중에 정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한번 어떤 동생? 이거는 저기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갖고 왔다고 본인이 안 가르쳐가지고 지금 학원 수업하는 아 지금 밖에 예, 그거 일단 작성하셔야 돼요. 예. 네 개가 더 있네. 다 찬성이죠. 예, 저거 있어. 서명결이 서는 또 서명결이 44개, 서명결이 10개 묶고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건 60.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서명결 누르면 어떻게 해? 70. 기권? 70. 70. 그거 줘라. 아, 이거 그거 서명결. 서면 이렇게 말고. 70. 그거 60. 25 찬성 이거나. 일단은 그 앞에서 그 서명결을 체크한 거 이번 주안 났거든요. 네, 이거 저거 맞아. 이건 적었어요. 90 하나. 아니, 펜이 저기 있었어요. 90 하나. 직접 90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합에서 체크한 서명결에서 개수가 40개거든요. 네. 실제 들어있는 게 44개예요. 1번, 2번. 아까 여기서 한 개 나왔던 게 기권 올라가죠. 예. 실제로 44개인데 명단 주신 거에 40로 세보니까 40개였어요. 체크를 안 하시죠. 4명. 직접 안 되죠.
아직 안 된 거? 거의 다 50만 38명 여기는 화국조합인데 화국조합이다 제가 2단지 조합원인지도 사실은 모른다 입니다. 네. 2단지 조합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맞겠죠 당연하게. 저희 형님 네. 50만 말씀드립니다. 가기가 힘드네요. 밴드 동해가 말씀드릴게요. 밴드는 있는데 밴드 안에 제가 마이크는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밴드 안에 보시면은 제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 확인. 해외. 저희는 숫자는 138. 이거 쓰면 44로 바꿔야 돼. 아, 되게. 아니 끝났어. 제주 화북지역주택조합의 제적조합원은 167명 중 서명결의 조합원 44명, 직접 출석 조합원 85명, 대리인 참석 9명으로 총 138명이 참석하여 본 이임시총회는 성원이 되었으며 상정 안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찬성 135, 반대 1, 기권 2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찬성 135,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찬성 135, 반대 1, 기권 2로 가결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주 화북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